네, 핫스팟. 네, 화요일 정규 코너, 정규 프로그램 이상민 의원의 뜨거운 정치 시즌 2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밝은 표정으로 네. 오셨는데 지난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난주 월요일 밤이었죠. 거의 이제 자정되기 전에 네.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셨는데 그때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광경, 그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께서 많이 가슴 졸이시면서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통과가 될지, 정말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그때 위원장석에 앉으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소회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동물의 왕국.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뭐 동물국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 죄송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부분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포함해서 정말 이 밀림에서 하하. 아주 정글의 그 법칙이 적용되는 네. 아주 그냥 뭐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네. 내가 지금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만 네. 아주 입 모양이 그냥 저한테 쌍욕을 하는 쌍시옷자들하는 욕 있죠. 아, 예, 예. 그냥 그대로 하는 거. 그래요? 내가 그대로 찍어서 이거를 어떻게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거 하려 하다가 아이고 똑같이 참. 놀 수는 없고 네. 좀 하여튼 뭐 못 들어오게 아예 들어놓고 하는 건 그건 점잖은 장면이고요. 뭐 밀치고 뭐 아예 의안실 접수 그렇죠. 하는 데도 봉쇄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그 문 따려고 도구 동원한 네. 그거를 가지고 노르발 못법이. 예 네. 무슨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걸 뭐 민주당 의원이 폭력을 갖고 썼다. 왔다, 예. 당직자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무슨 가짜 뉴스는 그냥 입에 달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해서 경호권이 발동이 됐으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준비를 한 건데요.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번 일 관련해서 한국당을 고발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정글의 왕국 그러니까 동물의 동물의 왕국 왕국에서. 속에서도 네. 그 아주 불법 그들이 말하는 아주 불법 원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네. 또 야당 3당 의원과 함께 공조해서 네. 이걸 패스트트랙에 이렇게 태워 올라가게 네. 하여튼 이 방망이를 두들기게 된 네. 거에 대해서는 또 한편 보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국 정치가 하여튼 어쩌면 쓰레기 같아요. 그 한가운데 있는 느낌인데 그것도 동물의 왕국도 네. 그냥 깔끔하게 무슨 이렇게 뭐 기린 무슨 뱀 초식동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자 토랑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주 아니고. 추잡하게 있던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그 동물들 예. 이렇게 그런 속에서 있는 느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대로 네. 이거를 빨리 하여튼 시한을 정해서 네. 이 법안들 선거제도 네. 관한 선거법 심사를 하고. 다음에 공수처법 네.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그에 대해서는 더 특히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네.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이걸 뭐 중간에 박영선 위원장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그런 뭐 추진력 그리고 뭐 이 상황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없었으면 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 그건 뭐 과찬이고요. 네, 과찬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또 과찬이라고 또 한마디로 그렇게 또 예, 그냥 농담입니다. 그렇게 예. 과찬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건 제가 과찬입니다. 과찬이고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예, 나오셔야죠. 그런 어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네. 제가 뭐 그냥 재치 있게 한마디 하여튼 해봤습니다. 뭐 제가라기보다는 네. 하여튼 그 동료 의원들이 저를 하여튼 저 위원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하여튼 또 했고 왜냐하면 회장소를 당초에 예정된 회장소를 그렇죠.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놓고 못 들어가게 갈 수가 없었죠. 봉쇄를 네. 하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별 짓을 다 했습니다. 하여튼 정말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말 아마 그 필름 다시 돌아보면 네. 부끄러워할 거예요. 한국당 의원들이 보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물국회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동물국회라고 하면 여야 의원들 모두를 다 그렇게 그렇죠. 뭐 아니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양당 의원들이 못 가게 네. 회의장을 봉쇄하고 들어놓고 막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지. 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 들어가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가고 결국 방법은 다른 회의 장소를 빌려서 그 회의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그렇죠. 열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되레 와서 원천 무효라고 하길래 네. 그래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원천 무효인데 왜 있어요? 아니 원천 무효인데 내가 그래서 원천 무효냐 그랬더니 원천 무효래요. 네. 나가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뭐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안에 들어와서 바른미래당 그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뭐 헌법수호, 독재타도 뭐 이런 구호를 제볼 땐 외치고 독재수호, 헌법타도. 그게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독재수호, 헌법타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해야 맞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체성에 딱 맞지. 독재수호, 헌법타도. 타도 그렇게 들릴 정도로 장기 집권. 장기 집권. 그럼 딱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네. 그다음에 전쟁, 평화보다는 전쟁. 그런 뭐이 갈등이나 대치를 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처음에 시도할 때 그때 위원장님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막 너무 혼잡하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다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휠체어를 막 그러니까요. 땡기고요, 붙잡고요, 휠체어를요? 예. 하. 그래서 사실은 그건 거의 금기거든요. 우리 그러니까요. 장애인의 보조 기구를 그걸 막 뭐 붙잡고 들어주고 뭐 없습니다. 아주 뭐 체면이고 염치고 양심이고 그러니까 참 그래 제가 만에 하나 제가 넘어지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본인들은 야비한 짓을 한 거지만 저 또한 얼마나 참 우스운 꼴이에요. 내 장애인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더 숱하게 안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참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군요. 비서진들도 많이 고생한 것 같고 옆에서 의원님 보호하려고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한바탕 정말 전쟁을 치른 것 같고 저 어떤 위성건, 강훈식 의원들 이렇게 예, 여러 옆에서. 명이 막 맞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보호해주고 마지막에 통과될 때 이제 문체위 회의장,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기에 미리 정보를 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거기 보니까 몇십 명의 그 자유한국당 그 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이 원래 있었어요? 점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냥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거 기회 못 들어가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참 조마조마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게 이 붙잡히고 이렇게 저기 하면 못 들어가면 저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참 그래서 이거 저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꼴은 없어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는 제 스스로는 참 그런 마음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여튼 동료 의원들이 협조하에 또 국회 사무처에서 이렇게 경비대인가요? 거기서도 해주고 방어과 직원들 해서 일단은 회의 장소에 먼저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회의 장소 변경 공지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좀 있더니 몰려와요. 자유한국당원들이 왜 회의를 맘대로 저기 날치기 하느냐? 날치기 한 거 없다. 날치기가 시작도 안 아니지 했다. 않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시작도 안 했다. 이거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앉아라. 뭐 그랬더니 뭐 나경원 원내대표 뭐 몇십 명의 그 의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구호 외치고 그 헌법 수호 독재타도. 그 회의장 변경한 게 그게 날치기입니까? 회의장을 아니 변경해서 그거는 위원장 권한입니다. 위원장 권한이죠. 본래 갔던 회의 장소를 막아놨으니까. 그게 회의 장소 거기서 열 수 없으니까 회의 장소 바꿀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회의 장소를 다 막는 회의 장소를 회의실을 막는다. 그러면 거리에서도 하겠다. 그다음에 로텐다 홀에서도 하겠다. 복도에서라도 하겠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위원장이 여기서 하겠다. 위원장이 그 국회법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의 장소에 대해서는.
아, 그런 뭐 회의장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던 상황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위원장님이 그래도 여유를 좀 보이시더라고요. 뭐 웃음도 좀 보이시고 안절안절 타이르시기도 하고 좀 어떻게 회의를 원활하게 같이 진행하려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나는 뭐 이제 회의장에 딱 앉았고 사회석에 앉았고 네. 위원장석에 딱 진행하고 준비돼 있고. 예. 예. 그냥 아무리 소리 질러라.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상황이 지난번 의안가 앞에서는 뭐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격렬하게 막았습니다. 격렬하게 막고 뭐 사실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회의장 안에서는 그냥 소리만 지르고 물리적인 그런 충돌 없었어요? 했다가는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국회법의 110 중과 60회 165 조, 국회 116조. 회의방해조 네. 방해죄로 해서 징역 5년, 5년 이하. 7년. 예, 예, 7년까지 가고. 예. 그리고 뭐 의원직도 상실하고 또 출마도 못하고 네. 뭐 이런 엄중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주 몸을 좀 약간 이렇게 섣바르게 사리고. 살린 것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기류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한국당 의원들, 한국당도 뭐 물론 고발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고 난 다음에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국회 선진화법이 이런 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때 회의할 때 깨달은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법정형을 좀 올리는 개정안을 넣어야 되겠어요. 그 벌금형 없애고 네. 무조건 징역으로 갈 수 있게. 뭐 5년 이상. 네. 5년 이상. 아니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네. 이거 국회는 헌법기구입니다.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헌법 중단이에요. 헌정 그렇네요. 중단이죠. 예. 국가 기능의 중요한 중추적 기능이 스톱되고 중단되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근데 국회 기능을 중단 마비시킨 거예요. 네. 그죠? 저기 법률안 제출도 못하게 막고 아, 예. 그리고 회의 장소도 막고 예. 뭐 다른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진입도 막고 이건 국회를 마비시킨 거고 이거는 헌법기구를 마비시킨 거고 결국 엄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게 일반 개인도 아니고 저 국회의원이 어떤 뭐 자폭행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거 만약에 군인들이었다면 군사 쿠데타죠. 하하. 그렇지 그렇네. 않습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런 뭐죠? 용서 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이런 된다 거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이 될 영역이 있고 안 될 영역이 있는데 이건 관용이 작동할 영역이 아니다. 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치인들끼리 한 얘기인데 네. 정치인들끼리 하면은 뭐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도 되는 겁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이게 자기끼리 싸운 게 아니라 헌법 기구를 중단시킨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네. 아주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이렇게 그렇습니다. 국회를 방해하고 회방 놓으면 처벌받는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거를 그보다 보여줘야 더 된다. 중하게 해야죠. 더 중하게. 더 중하게 앞으로는 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또 강경한 입장을 또 보이셨는데. 강경이 아니라 원칙이죠. 네, 원칙적 아니, 그리고 입장. 아니 회의를 왜 방해하냔 말이에요.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어느 정도. 그런 거야 뭐 발언권 얻어서 네, 발언권, 얘기하면 네, 의사진행 발언하고. 진짜 저게 물어보는데 아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회의 장소에 당초 예정된 회의 장소 220호가 자기들이 들어놓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장소를 507호로 변경하겠다. 네. 그리고 공지하고 들어와서 다 앉고 그런 진행을 했어요. 근데 뭐가 원천 무효예요? 그냥 입에 뱄어요, 입에. 원천 무효. 내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원천 무효당이에요. 아니 그 나경원 원내대표와 좀 얘기 좀 해보셨나요? 그 앞에서 막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내가 눈빛을 내가 딱 쳐다봤는데 네. 정면으로 응시했는데도 외면하더라고요. 아. 못 보겠죠. 의원님의 그 눈빛을 외면하고 그렇죠. 쳐다보지 않고. 네, 내가 아주 그냥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으셨군요. 네, 저하고도 연선 동기고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그게 그 원내대표까지 와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오히려 의원들을 만류하고 그래야지.
그게 품격이 있고 그래야지. 네. 어쨌든 방망이를 두들기고 패스트트랙에 이 개혁안을 태웠을 때 뭐 민주당 의원들도 밝은 표정으로 기뻐하고 다른 야당 의원도 기뻐하고 뭐 그렇죠. 후련하죠. 아니 이게 무슨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네. 이제 한번 법안을 한번 심의해보자. 심의해보자. 라고 해서 그걸 심의해보자고 하는데 심의도 안 하고 거부하고 무조건 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좋아 그럼 전체 국회의원들의 뜻에 한번 물어보자. 들어보자라는 건데 그 당연한 거 아니네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그 그렇게 국회 되면 300명, 아무것도 안 300명 되죠. 국회의원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한 명 뽑지 그러면? 어? 아니 원내대표끼리 협상해서 끝날 것 같으면 서너 명 뽑으면 돼요. 그럼 뭐하러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놔요? 네. 그거는 300명한테 의사를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이해관계 저런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을 300명을 모여서 한번 토론해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절차를 밟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요. 뭐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 오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장외투쟁을 네. 하는 건 좋은데 좀 사표 좀 냈으면 좋겠어요. 사표. 사표를 왜? 내고. 그러면 제가 의장이면 네. 빨리 수리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빨리 해야지. 그 사람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장외투쟁. 사표는 안 내고 그냥 장외에서 국민들의 그 힘을 좀 모아서 오겠다 이런 것 같은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광화문인가 어디 모여 있는 거 봤는데 네. 뭐 끼리끼리 동색은 초록이라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네. 말을 제가 헷갈리면서 말했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같은 얘기 그리고 레드카펫에 손 흔들고 입장하는 건 또 뭡니까? 저보고 아니 나 진짜 더워서 봉헌이 있어가지고요. 예. 아니 어떻게 베껴도 그런 걸 베낍니까? 예? 여기가 무슨 영화제예요? 네. 예? 장외투쟁 동력을 좀 얻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동력이 무슨 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촛불 집회처럼 국민들이 힘을 한국당에 모아줘서 뭔가 동력을 얻어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걸로 보이세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 사람 주장이나 그 사람들의 행태가 아주 모렴치하고 그 저급한 그런 반민주적인 행태일 뿐인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늘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권 세력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유능하고 스마트하게 정치를 잘하고 네. 잘 해결하고 이런 걸 하무는 걸 보여줘야지 만약에 잘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반동이 스며들 수 네. 있다라는 점을 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율 이런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지층은 결집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예. 이번 국회 사태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중도로 확장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또 정부 여당이 좀 더 잘해야 잘해야죠. 중도층에 또 어필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도층 확장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포용 정책, 네. 좀 더 확장 정책 이런 것도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진심으로 알리는 정책 또 소위 말해서 인사 정책에 실패가 없도록 네. 이런 세심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패스트트랙 처리 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셨나요? 왜냐하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워낙 사보임 문제도 있고 원천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신사적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네. 그러면 회의를 못 열 수도 있고 저를 따라다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같은 막으면 어쨌든 회의를 그렇죠.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좀 진짜 가슴 졸였을 것 같아요. 오늘 안 되면 또 어떡하나. 유혈 사고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험악하니까요. 제가 본 제가 10살 때부터 네. 국회의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그때도 동물국회라고 했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랑이 버리고 말았죠. 저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의원님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이거는 참 금도를 넘어섰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외국의 선진국 같으면 장애인 그 휠체어나 또는 뭐 집행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훼손 또는 뭐 탈취 네.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아주 중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저희가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는데 좀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칭찬해 주고 계시는데요. S님께서 위원장님 너무 멋졌어요. 표창원 의원 악수할 때 모습이 그림이었어요.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표창원 의원과 악수할 때 모습이 멋졌나 봅니다. 표창원이 멋있다는 거예요. 제가 멋있다는 거예요. 악수할 때만 멋있다는 것 같아요. 악수했을 때. 악수 때만. 아닙니다. 아니, 다 멋지신 거고 그 부분도 멋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저 표창원 의원보다는 저를 좀 더. 아유 좋아해 그럼요, 주세요. 그럼요. 자 그리고 또 댓글을 보면 나경원 대표 퇴출을 요구하는 얘기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억지만 부린다, 질린다 이런 서정순 우리 시청자의 댓글도 있고요. 자 이번만은 봐주지 말고 제발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이런 깜신님의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뭐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유미유미님도 오셔가지고요 함께 해주고 계시고 자 그리고 330일 동안 과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방해하고 회방 놓고 본질이 얼마나 흐려질지 그게 더 걱정이다. 루루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논의하다 보면 패스트트랙의 그 정신이 사라지고 그냥 한국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가지고 좀 훼손되는 게 아니냐. 뭐 선거제 개혁이랑 합쳐서요. 같이 볼 때 개혁 법안과 선거제 뭐 둘 중에 어떤 게 훼손되고 회복받을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은 이런 게 정신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되지 않도록 이제 저희들이 굳건하게 어떤 기존은 갖고 가되 다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을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본질을 훼손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견제, 감시, 비리 네. 척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하는 입 빠진 호랑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 본질 훼손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네. 그게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이번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을 태운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하여튼 근데 한국당 의원들이 만약에 국회에 돌아온다. 그래서 사개특위에 와가지고 논의한다. 그럼 논의는 하는 거잖아요. 논의하죠. 그건 막을 필요 없죠. 그러면 그거는 뭐 논의 빨리 정당하게.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네. 그거야 뭐 수용하죠. 그러나 뭐 어거지 쓰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가서 결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다수결 원리의 저 진술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다수결의 원리 진수. 다수결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소수가 예. 꼬리가 몸체를 흔들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몸통과 꼬리가 있지만 네. 꼬리가 꼬리 나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치 안 맞죠. 그렇죠. 그죠? 꼬리가 몸통이 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넝쿨 장미님께서도 이상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고 있어요. 팬들이 좀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면서 좀 느끼시나요? 저는 잘 못 느끼는데요. 계시겠어요? 이종걸 네, 의원님.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은 본인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요. 본인들이 저에 대해서 와서 뭐 이번에 고생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분들 이제 좋아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예. 저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해주고 네.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네, 배 아파하나요? 보고 배 아파할 사람들이죠. 예, 농담이신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 그 박정희 핫스팟보다 뭐 다른 매체에 먼저 출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정몽주 네, 정봉주. 이런 뭐 아주 오만한 사람인데 자기가 뭐 유튜브 한다고 예,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아니 뭐 저는 도와줄 자세는 돼 있는데 네. 자세가 좀 오만해요. 정봉주 전 그럼 뭐 마침 저를 뭐 거기 출연 안 돼서 출연 아니 뭐 근데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예. 아니 뭐 자기가 뭐 KBS, MBC
SBS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시청자 반응이 더 좋다. 아, 예. 근데 그건 뭐 그건 정봉주 의원 얘기고 워낙 뻥이 많은 사람이라. 또 출연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정봉주. 예, 오늘 밤에 아, 오늘 밤에 몇 시에 출연하십니까? 9시래요. 9시에? 전화도 안 받아야 돼. 9시인데 9시면 집에 대전에 가야 되는데. 네, 진짜. 오늘 위원장님 오늘 또 밤에 유튜브 그렇게 방송에 나온다고 유튜브에 합니다. 뭐 구독, 많이 시청 받으세요? 구독, 네. 좋아요, 알람 뭐 그걸 외워달래요 자꾸 저는.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뭐 알람, 예. 그게 뭐 하는 건지. 자,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뵐 텐데요. 그 아니 방송 근데 많이 박정호 봐주시고요. 핫스팟은 그런 거 없어요? 구독 핫스팟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저 좀 정통 방송은 그런 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이 정봉주는 그냥 계속 해달라고. 예. 우리 봉도사님, 네, 오늘도 방송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너는 바람님, 두 분 케미 좋아요 이런 말씀도 저랑 위원장님의 케미를 칭찬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화요일마다 만나기 때문에요. 안 보면 좀 뭔가 허전하고 이상해요. 예, 그래서 아 진짜 화요일마다 제가 막 좀 저 방송 좀 정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때는 굉장히 시큰둥하셨잖아요. 시큰둥한 게 아니고요. 예, 준비를 또 잘해서 모셔야 되니까 고민한 거죠. 시큰둥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할만하죠? 아유, 그럼요. 저희가 매주 그 정치 현안이나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하고 함께 이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팔님께서도 이상우 의원님 힘내세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전국 이 사안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시청자분들께 아마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국회 상황을 보시면서 뭐 이러다간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냐,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자유한국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물국회란 말씀도 하셨지만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군 이런 생각도 하시고 비판 많이 하셨고요. 또 이거 통과되는 과정 보면서 이상민 위원장의 이런 결단이나 뭐 회의 진행하는 모습 보시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뭐 정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의 그 성원, 그 응원에 힘입어서 그 사개특위에 그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논의의 시작이고요. 이제 시한을 정한 내년 2, 3월까지 가능하면 그 아니라도 국민적 여망에 맞게끔 법안을 잘 바람직하게 다듬어서 통과되는데 진력을 다할까 싶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이고 논의가 잘 되도록 계속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고 또 박정호의 핫스팟, 이상민 편 이걸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상민 의원님을 생중계로 이렇게 만날 근데 수가 제가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박 기자님이 계속 저를 쪼였어요. 그거 무시하고 네가 되겠냐? 너 위원장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정을 그게 냈잖아요. 아니고요. 예? 뭐 하는 게 뭐 있냐?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 그 하신 것 같은데. 회의 안에도 돈은 받는지 이런 게 많이 예, 뭐 궁금했죠.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왜 왔냐? 예, 국민들께서 많이 이 공수처 문제, 검경수사권 문제 많이 걱정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진짜 우려를 예, 전해드린 겁니다. 예. 공수처법은 네. 소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 국회의원, 또 장차관, 시도지사, 그리고 판검사들, 또 경찰 고위직들에 대해서 고위직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도 갖고 있고 권한도 갖고 있고 어쩌면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또 비리가 있으면 한 칼에 척결하고 이게 공수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오남용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권한을 따로 배분을 해서 검찰로 하여금 스마트하게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네.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수사권 조정이고 경찰이 상대적으로 종전보다 커지면 또 그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의원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어차피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이니까요. 예.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저 예. 다음 주에 저 독일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서 예.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독일의 검찰과 경찰의 역할 네네. 또는 상호관계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 이번에 독일도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저게 있답니다. 그거 그래요? 두 개를 가서 좀 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유성 출장 아닙니다. 따라오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그럴까요 한번? 예,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독일에서도 같이 한번 할까요? 아니, 오세요. 네. 일거수일투족 스케줄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정상 제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독일에서 어떻게 네. 이 파스팟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제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일주일 동안 가시는 거군요. 화요일에 한번 저희가 이원 한번 생중계를 할 수 저기 하면은 있는지 저기 뭐죠? 카톡으로 이렇게 한다. 카톡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독일의 그 상황, 분위기, 페이스북도 있을 수 있죠. 네, 한번 페이스북으로도 있을 수 있지. 우리 있죠. 네, 네. 거기서 이렇게 저 와이파이만 되면 그럼 됐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한번 지켜보세요.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같이 가시든지요. 가고 싶은데 제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니 뭐 자, S님께서 누구랑 가세요라고 물어보셨네요. 누구랑 가십니까? 저하고 이제 그 무소속이 네. 이동섭. 이동섭. 이게 이제 왜 가냐면 네, 제가 한국 독일 의원 친원협회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북한을 가려고 한답니다. 지금 독일이 굉장히 완강하게 CBIS,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제재 완화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EU의 중심국이고 아하.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해인가요? 부터는 유엔의 안보리 저 비상임이사국의 의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치 중요한 나라인데 이들의 생각을 네. 좀 우리 쪽에 친화적으로 바꿔야 돼요. 아하. 제가 보니까 미국보다 더 완고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독일의 정치인들, 그 또 외교부 사람들 가서 그런 목적이 주된 건데요. 네. 가면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 그것까지? 선거제도에 관한 예. 문제를 좀 지혜를 좀 얻어오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독일이 좀 우리보다는 네. 앞서가는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앞선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내전을 많이 겪은 나라고 분열을 했고 전쟁도 2차 대전에 있었고, 패전국이었고 예. 그 인류한테 엄청난 재앙을 줬던 중대 범죄를 끼쳤던 나라로서 지금은 거듭났고 지금은 다시 번영의 EU의 중심국가고 네. 그 독일이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한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만 의존할 게 아니라 EU 특히 유럽 쪽 독일 쪽의 그런 지원을 네.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 얻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독일에는 그 북한과도 이렇게 동독 있을 때 좀 그런 외교 관계가 좀 잘 됐던 나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독일이 중재를 좀 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좀 설득을 하고 그렇죠. 또 예, 유럽의 국제사회를. 힘을 가지고 네. 트럼프한테도 좀 하고 아직까지는 보면은 미국보다도 미국 PPID인가요? 네. 무슨 완전한 뭐 아주 FFID 뭐 FFID죠. 네. 하나는 알겠는데 파이널. 그거는 이번에 독일 가서 좀 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검색하면 금방 CVID. 예, 아니 그럼 독일 가서 안철수 의원 만나거나 이렇게 뭐 없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안철수 씨가 어디 있어요? 독일에 안철수 있잖아요. 대표? 독일 어디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독일에 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요즘에 바른미래당 그 사태 때문에 안철수 의원 이름이 좀 회자가 되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걸 저도 바빠요. 예, 알겠습니다. 안 만나신 걸로 하고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한국당 해산, 정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180만 명을 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민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께서는 그만큼 민심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아니 저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적 뭐 요구는 없었어요. 이 정도로- 박근혜 정권이 저 통진당에 대해서 네. 막 밀어붙여서 한 건 있었어도 권력이 그렇게 해체시킨 건 있었어도 국민이 바닥에서부터 해체하라고 해서 170여만 명이 네. 그 170만 명 한번 모아보세요. 180만 명이 넘은 그 걸로 제가 지금 정도면요.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정도면요. 네. 엄청난 겁니다. 민심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민심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한국당에서 민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있어가지고. 민심이 아니겠죠. 본인들이 민심이 듣는 민심은 엉뚱한데 태극기 부대에서만 들으니까 그렇겠죠. 민심이다. 자, 이상민 의원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민심이다. 민심이고 네. 그 엄중한 민심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아주 혹독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그 이번에 삭발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걸 국민적인 지지를 좀 받아보려고 투쟁 의지를 좀 보이는 거 있는데 6개 물방울이라고 해서. 안된 얘기지만 좀 네. 무시건스럽지 않아요? 그게 제가 볼 땐 너무 좀 희화돼 있는 것 같아서. 희화됐다. 예. 오히려 희화됐다. 아니 뭐 머리 깎은 사람들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 아우 막 좀 그 뭐 의지 결기도 느끼고 그랬는데 결기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신다. 저 우스워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1차 수사 종결권 뭐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 뭐 기본권 얘기하면서 좀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문무일 총장이 네. 이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경찰이 비대화가 오고 네. 경찰로부터 오남용의 그러면 피해가 있다. 국민이 피해를 본다. 예, 뭐 예. 이런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비대화 때문에 생기는 폐해는 네. 오남용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똑같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 지휘권, 그다음에 기소권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장 청구권도 갖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부하, 비대 엄청난 초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오남용이 있고 이게 권력과 또는 정치 권력과 또는 경제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 파행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권 조정을 하는 이거는 비대화된 공적기구, 권력기구에 대한 스마트한 그 구조조정입니다. 네. 그거는 뭐 검찰도 해야 되고 경찰도 해야죠. 그러나 그 경찰이 비대화를 걱정을 하면서 네. 그러면 수사권 조정은 아니다. 이 얘기는 아니죠. 그건 수사권 조정은 하되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비대화는 막고 네. 저 군사를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스마트하게 네. 최적화된 공적 기구로 그래서 국민들한테 고품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오남용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를 해야죠. 네.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이 소위 준사법권이라는 그런 방패를 갖고 마구제비로 오남용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또는 장자연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사건도 있고요. 버닝썬 사건. 네, 경찰에 버닝썬 가보셨네? 못 가봤습니다. 너무 빨리 없어졌더라고요. 아쉽나요? 아닙니다. 갈 생각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거 보세요. 네.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검찰 말할 것 없이 네. 정말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스마트하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무일 총장의 말은 일부는 뭐 많은 부분이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권 조정이 포기돼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네. 예, 그럴수록 더 굳건하게 가고 경찰의 비대화, 검찰의 비대화는 다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민주적 민주적, 통제를 아주 더 강화해야 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렇네요. 이게 딱 그리고 정리가 되네요. 경찰과 검찰이 경찰만 통제한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경찰과 검찰은 서로 견제해야 되겠죠. 서로 견제하는 부분이 있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민주적 통제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 검찰 권력이 이렇게 강해진 것의 뭐 배경에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의 또 권력이 갔다가 검찰이 또 비대화되니까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는데 이제 이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인권이나 모든 게 다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민주적 통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거는 밥그릇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저 경찰 검찰이 자신들의 영역 지키기, 권한 네. 지키기 또는 확장하기. 그래서 뭐 이거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봉사하는데 자기들의 조직과 운영을 최적화하고 그 늘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서 그걸 수정 보완을 하는데 신경 써야지. 내가 권한을 힘 자랑하고 내 조직 커주고 몸집 자랑한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그러니까 조직 논리에서 이번에는 진짜 벗어나서 정말 이번 패스트트랙도 태웠고 검경사건 조정. 사개특위위원장으로서 네. 한번 그걸 힘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힘있게. 네 믿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제 독일 가시면은 독일에서 어쨌든 저희가 한번 기술적으로 해보겠지만 못 볼 수도 있는데 아쉽네요. 독일 멀리 또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예. 같이 가시죠. 근데 네. 이게 좀 여유 있으면 좀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달? 10일 한 달이라도 좀 선거제도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조금 이제 토론도 해보고 하면 좋은데 일정 뭐 사실 조금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근데 그럼 국내에서 들어보면 좀 어떠냐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국내에는 좀 그걸 뭐라 그러나요? 각각 자신들의 터득한 지식이 한계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얘기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앞서 있는 나라들의 그런 선진적인 경험들을 좀 체득하고 네. 거기에 얻어진 제도적인 것,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볼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셔서 정말 그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 정말 일하러 간 출장이기 때문에 그 한시라도 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높아시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워낙에 그 외유성 출장 이런 얘기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댓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네, 이종희님 저는 박종희 기자님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자를님께서 반듯한 기자님, 박 기자님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네, 박종희 기자 응원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렸습니까? 농담이고요. 저희 보면 상민 의원님 화이팅요. 이상민 잘한다. 정의로운 나라님 오셨고요. 뉴스 람람님 모셔가지고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주셨고 자 그리고 김용팔님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S님께서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독하게 배워오시게 이런 댓글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민 의원님과 오랜만에 2주 만에 방송을 해봤는데요. 2주 전에 제가 사법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퇴근하듯이 여쭤봤었는데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모셔서 좀 더 편하게 또 소회도 듣고 앞으로의 과제 방향을 좀 들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제가 또 뭐 어떻게 되냐 돈 얼마 받았냐 계속 물어봤을 텐데 다행이고요. 국민들의 이 열망을 안아서 정말 이제 시작이죠. 답은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주의, 이기심 때문에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네. 나가는 걸 방해하거나 아하. 이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민을 위한 봉사기구, 국민을 위한 봉사기구로서 네. 검찰과 경찰이 존경받을 수 있게끔 소방관들이 존경받잖아요. 네. 그럼요. 왜 그렇게 공직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저희 그 독일 가시기 전에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 다음 주에 그 카톡이나 SNS나 페이스북이나 네. 뭐 트위터나 하여튼 뭐 안 되면 국제 전화를 통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음성이라도 물론 저 전화 요금은 박 기자님이 부담하는 거 알겠습니다. 네,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하여튼 독일의 그 현지 독일의 하나하나를 좀 잘 소중하게 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생생하게 전달을 좀 한번 해보고요. 아유, 기대됩니다. 예, 예. 네, 저희가 기대해 보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예. 그 중간에라도 네. 뭐 화요일 꼭 아니더라도 시간 되실 때 한번 저희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희 핫스팟 화요일 코너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시즌2 함께 하셨습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